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재수술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내장 재수술은 이전 영상이나 저희 블로그 포스팅에 여러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실제 환자분의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수술하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다가 결국에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 이런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난시 교정을 같이 하는 토릭 렌즈죠. 교정 도수가 들어가 있는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난시 교정이 안 되는 인공수정체는 눈 안에서 이 렌즈가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나 다 똑같은 시력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난시 교정이 되는 인공수정체는 이 인공수정체에 들어간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와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완전히 다른 시력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목표했었던 난시 축에서 1도 돌아갈 때마다 보통 3% 정도의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도 정도 돌아가게 되면 거의 모든 난시가 교정 효과가 없고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난시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난시의 축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난시의 축을 맞춰줄 때도 그 사람의 난시의 정도도 중요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1도당 3%의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애초에 이 난시 교정용 렌즈가 난시를 1디옵터, 아주 조그만 난시를 교정을 하는 난시용 렌즈였다고 한다면, 그게 조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교정 효과의 같은 비율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10%가 교정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봤을 때는 뭐 0.1디옵터 정도 수준이겠지만, 3에서 4디옵터 난시를 교정을 하는 인공수정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0.3에서 0.4 정도로 3배, 4배까지 오차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난시가 높은 환자일수록 난시 교정용 렌즈를 집어넣을 때는 난시 축을 정확히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아이엔스 토릭이라는 인공수정체였고요. 단초점 렌즈에 가까운 렌즈로 선명도는 좋고 야간에 빛 번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으면서 단초점보다는 초점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게 장점입니다. 또 다른 이 렌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난시 교정을 할 때 렌즈가 잘 안 돌아가는 게 굉장한 장점 중에 한 가지인데, 이분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렌즈가 돌아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렌즈를 다시 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재수술을 한쪽 눈은 받았고 다른 한쪽 눈도 재수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첫 수술을 받은 지부터 너무 오래됐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재수술을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테니 그냥 안경 쓰고 적응을 하셔라 라는 설명을 들으시고 10개월 정도를 지내시다가 해결이 가능한 병원들을 막 찾아 헤매시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었던 환자려고 하셨던 해당 눈의 난시 도수가 3디옵터가 약간 넘는 수준의 난시였습니다. 3디옵터에서 3.34디옵터 정도 되는 수준이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난시는 각막 난시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로 교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각막 난시 수치는 2.6에서 7디옵터 수준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이상의 난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난시 교정용 렌즈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난시가 남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00%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난시가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는 눈이었었는데, 그런 눈에서 축의 방향에 오차가 생기게 되니 더더욱 난시가 많이 남을 수밖에는 없었고요. 난시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통은 원시가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 난시가 같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먼 거리는 당연히 안 보일 것이고 가까운 거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원거리 시력이 맨눈으로는 0.4 정도 나오고 있었고, 근거리 시력은 0.1에서 2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맨눈으로는 사실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재수술을 이미 받았었던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근시 원시 난시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교정이 안 된 반대쪽 눈의 시력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재수술을 원하고 계셨고, 저희가 이제 각막 난시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더블 체크를 하게 되는데, 펜타캠이라는 검사 결과에서는 3.1디옵터, 또 다른 각막 지형도를 보는 데서도 3.1디옵터, 그리고 IOL 마스터라고 하는 데서도 3.1에서 3.4 사이로 난시 도수가 찍히고 있어서, 실제로 이분은 최소 3.1디옵터의 난시 교정이 필요했었던 환자분이신데,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로는 맥시멈으로 교정을 할 수 있는 게 2.6에서 7디옵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0.3에서 4디옵터 정도는 난시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엔스라는 렌즈는 도수의 오차가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오는 렌즈이기 때문에 난시축만 잘 맞춰줘서 0.3, 4디옵터의 난시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시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환자분은 난시축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축을 보시면 173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렌즈는 저기서 90도를 빼서 83도 정도의 축으로 들어가야지 정확히 난시 교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차트도 이제 환자분이 떼오셔서 저희가 봤는데, 원래 목표는 84도를 목표로 렌즈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내원 당시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점선이 그 렌즈 난시 축인데, 저희가 측정을 해봤을 때는 105도 정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죠. 20도 정도가 틀어져 있는 거였죠. 제가 말씀드린 1도당 3% 정도라고 했으면 20도면 거의 60% 정도의 난시 교정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난시가 남을 수밖에는 없고, 난시가 남게 되면 그만큼 원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원난시가 심해지면서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난시축을 다시 맞춰주는 게 결국은 해결 방법인데, 문제는 수술을 한 지가 이미 10개월이나 지나버렸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앞에서 이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병원들에서도 했던 얘기들이, 수술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었거든요. 재수술을 하려면 눈 안에 그 인공수정체를 잡고 있는 수정체 낭의 유착이 없어야 돼요. 유착이 있으면 그만큼 수술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 그 이유가 렌즈를 싸고 있는 수정체 낭의 유착이 좀 풀려야 안쪽에서 인공수정체를 움직이거나 빼내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상 지나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들러붙어 버리면서 다시 박리하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게 되면 수정체 낭이 찢어질 수가 있고요. 찢어지게 되면 인공수정체가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하는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못 들으셨었던 상황이고, 이 재수술을 좀 해보신 원장님들은 동의를 하실 건데, 물론 수술을 들어가 봐야지만 가장 정확히 알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세극등 현미경으로 눈을 보면 유착이 좀 수술 중에 잘 풀릴 것 같다, 안 풀릴 것 같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추측이 되는데, 다행히도 수술 전에 세극등 현미경으로 봤을 때 수술 중에 유착이 좀 그래도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환자분에게 우선 난시축을 맞춰주는 거를 1차 목표로 우리가 한번 잡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아이엔스 렌즈로 수술을 하더라도 난시가 좀 남을 만한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그 남는 난시까지 교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난시축을 맞춰준 이후에 각막을 조금 깎아서 남아있는 잔여 난시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환자분이 만약에 이게 렌즈를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쪽 눈이라도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해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플랜을 짜고 들어갔었고, 대부분의 인공수정체들이 사실은 난시 교정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보통 2.6에서 7디옵터가 맥시멈이거든요. 이런 환자분 같이 난시 수치가 높은 분한테 교정을 풀로 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가 또 있습니다. 리사트리라는 인공수정체로 저희가 난시를 다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고요. 실제 수술 과정을 봤을 때 제가 처음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유착이 굉장히 잘 풀리게 되었고, 인공수정체를 잘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가 들어갔는데, 리사트리라고 하는 인공수정체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아이엔스 렌즈와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아이엔스 인공수정체나 이런 것들은 렌즈가 이렇게 다리가 C룹 타입의 지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리사트리는 플레이트 타입 모양의 인공수정체거든요. 수정체 낭에 들어갈 때 이 끝부분이 지지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C룹 타입의 인공수정체가 들어가서 유착이 생긴 수정체 낭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유착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그런 플레이트 타입의 인공수정체가 들어갔을 때는 모양의 위치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유착이 완전히 풀린다라는 걸 정확히 확인을 해야지만 그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런 게 모든 게 확인이 돼서 리사트리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수술 다음날 결과를 보시면 난시는 완전히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원거리 시력은 1.0까지 잘 나오고 있고, 근거리 시력은 0.6에서 7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첫날이라 그렇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좋아질 듯 합니다.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느낀 점들도 들어보시면, 리사트리라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는 근거리까지 다 무리 없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이렇게 잘 알아보고 수술 전에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렌즈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필연적으로는 생길 수밖에는 없거든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분명히
분명한 장단점들이 있는데 수술 전에 아무리 충분히 의사분들이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상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시력 결과에 대해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망을 했는데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하고 남은 인생을 평생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수술하는 것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죠.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재수술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위험하고 수술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수술로 잘못 안내를 받으시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처럼 시간이 좀 지났어도 한번 눈 상태를 검사를 해보고 가능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백내장 수술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좀 개선점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런 백내장 재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